여러분, 화학의 세계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속도 제한 같은 게 있어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비밀, 화학 반응의 속도를 지배하는 규칙들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거 되게 간단한 질문 같죠? 근데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한쪽에서는 정말 격렬하고 순식간에 모든 게 끝나버리는 반응이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변화를 거의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느린 반응이 일어나죠. 도대체 무엇이 이 둘의 운명을 이렇게 극과 극으로 갈라놓는 걸까요? 그 해답은 어디에 있냐? 바로 이 작은 분자들의 세상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이지 않는 분자들의 경주를 지배하는 규칙과 또 장애물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볼 건 바로 분자 장애물 코스인데요. 왜 어떤 반응들은 아예 출발선에 서보지도 못하고 끝나버리는지 그 이유를 한번 들여다보죠. 화학 반응이라는 게요, 그냥 분자들이 한 곳에 모인다고 해서 짠 하고 일어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마치 아주 정교하게 짜인 안무처럼 분자들은 정말 구체적인 경로와 단계를 순서대로 거쳐야만 하거든요. 이 전체 과정을 우리가 반응 메커니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만약에 그 꼭 가야만 하는 길이 꽉 막혀 있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이 두 분자를 좀 보세요. 언뜻 보면 진짜 쌍둥이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얘네들 운명은 완전히 달라요. 왼쪽의 메탄올은 물하고 잘 반응하는데 오른쪽 다이메틸 에터는 아무리 기다려도 반응할 생각을 안 하죠. 바로 이 작은 구조의 차이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먼저 메탄올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저기 산소에 붙어 있는 작은 수소 원자, 그러니까 양성자가 보이죠? 아주 작고 바깥으로 노출되어 있어서 물 분자고 다가가서 반응하기에 아주 완벽한 표적이 되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이메틸 에터는 상황이 완전 다릅니다. 메탄올에서 수소 원자가 있던 그 자리를 훨씬 덩치가 큰 메틸기, CH3 그룹이 떡하니 차지하고 있죠. 이 덩치 큰 그룹이 마치 분자 경호원처럼 길목을 딱 막고 서서 물 분자가 중요한 반응 지점에 아예 접근조차 못하도록 물리적으로 방해해버리는 겁니다. 와,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니까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왼쪽은 길이 활짝 열려 있고 오른쪽은 꽉 막혀 있는 셈이에요. 바로 이 공간적인 방해가 수많은 화학 반응의 속도를 결정하는 첫 번째 관문이자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봤던 이 분자 경호원 효과 있잖아요. 이걸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입체 장애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원자들의 입체적인 구조가 서로 부딪히면서 반응을 방해한다는 뜻이죠. 아니, 그럼 이 답답한 장애물 코스를 피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왜 없겠어요? 있죠. 바로 화학적 지름길을 쓰는 건데요. 이때 등장하는 해결사가 바로 촉매입니다. 촉매는 정말 마법 같은 존재예요. 스스로는 절대 변하지 않으면서 반응이 훨씬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길. 그러니까 에너지가 훨씬 덜 드는 우회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장애물을 억지로 뚫고 가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편한 길을 안내해 주는 거죠. 촉매가 일하는 방식은 이래요. 이 4단계를 계속 아주 효율적으로 반복하는 거죠. 반응물을 붙잡아서 더 쉬운 길로 안내해주고 생성물이 만들어지면 잘 가라고 떠나보낸 다음에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서 다음 반응물을 기다리는 거예요. 정말 똑똑한 시스템이죠. 생각을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덩치 큰 분자가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작은 입자, 바로 이 양성자를 특사로 보내면 어떨까요? 이 작은 특사는 그 어떤 분자 경호원도 뚫고 지나갈 수 있을 테니까요. 바로 산이 이 양성자 특사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정말인지 실제 데이터로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20세기 초에 오스트발트라는 화학자가 아세트센 메틸이라는 물질이 물과 반응하는 속도를 연구했는데요. 이 반응은 원래 엄청나게 느리게 진행돼요. 자, 이 표를 좀 보세요. 이거 진짜 재밌습니다. 아무것도 안 넣었을 때 속도를 1이라고 해볼게요. 여기에 약한 산을 넣으니까 속도가 조금 빨라져요. 더 강한 산을 넣으니까 더 빨라지고요. 그리고 양성자를 아낌없이 팍팍 내놓는 가장 강한 산, 염산을 넣었더니 속도가 무려 300배나 빨라지는 거예요. 정말 폭발적인 증가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바로 산이 내놓는 그 조그만한 양성자가 만능 열쇠의 역할을 했다는 뜻이에요. 이 작은 양성자는 어떤 입체 장애도 가뿐하게 피해가면서 반응 지점에 도달할 수 있었고, 그렇게 덩치 큰 분자들은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반응 경로를 열어준 거죠. 자, 지금까지 얘기한 입체 장애니 촉매니 하는 것들이 혹시 그냥 실험실에서나 쓰는 어려운 얘기 같으신가요? 천만에요. 이제부터 이게 우리 삶이랑 얼마나 가까운지 한번 보시죠. 놀라지 마세요. 사실상 우리 몸,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거의 모든 것, 그러니까 거의 100%의 핵심 과정들이 바로 이 촉매작용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밥 먹고 소화시키는 거. 그게 다 효소라는 촉매 덕분이고요. 식물이 햇빛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광합성. 이것도 촉매 작용이죠. 우리가 쓰는 플라스틱, 약 이런 거 만드는 공장에서도 촉매가 없으면 안 돼요. 심지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피 속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열심히 운반하고 있는데 이것도 다 촉매 덕분입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촉매는요, 그냥 뭘 좀 빨리 되게 만드는 수준이 아니에요. 촉매가 있기에 생명이란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우리 존재의 필수 조건인 셈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상상을 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우리가 원하는 목적에 딱 맞는 그런 완벽한 촉매를 마음대로 설계할 수 있게 된다면 과연 어떤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질까요? 어쩌면 에너지 문제나 환경 문제, 또 여러 질병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바로 이 작은 촉매를 설계하는 데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